처음엔 단순한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어머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감정 유의가 되고 있잖아요. 서울 강서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20년이 넘은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이곳은 오후 햇살마저 어딘가 쓸쓸해 보입니다.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진 현관문 앞에서 정우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과 우유 몇 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42살의 정우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지만 얼굴엔 나이보다 훨씬 많은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면도도 하지 못한 턱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라있고 눈가엔 깊은 다크서클이 패여 있습니다. 최근 들어 클라이언트들과의 미팅도 자꾸 미루고 있고 수입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열쇠를 꺼내며 한숨을 내쉬는 정우.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섭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의 어머니를 마주하게 될까요? 어제는 새벽 3시에 잠옷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깨워야 했고, 그제는 가스레인지에 빈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 잊어서 냄비가 새까맣게 탈 뻔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예상했던 모습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거실에서 말순이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69살의 말순은 여전히 곱게 빗은 머리와 단정한 한복 차림을 하고 있지만 눈빛만큼은 어딘가 초점이 흐릿합니다.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입니다. 당신 어디 갔어요? 점심 차려놨는데 왜 안 와요? 김치찌개 식어버렸잖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도 했는데. 말순이 냉장고 안을 뒤적이며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는 김치찌개는커녕 제대로 된 반찬 하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정우가 사다 놓은 밑반찬 몇 개와 우유, 달걀 정도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입니다. 말수는 없는 음식을 찾으며 계속 냉장고 안을 뒤적입니다. 정우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이제 일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쓰라립니다. 아버지는 벌써 3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때도 말수는 이렇게 냉장고 앞에서 당신 밥 차려놨어요 하며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병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안 계세요. 돌아가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우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자 말수는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우를 바라봅니다. 잠깐 동안 눈빛이 또렷해지며 현실로 돌아오는 듯합니다. 정우야? 언제 왔어? 밥 먹었어? 아, 맞다. 우리 아들 혼자 사는구나. 엄마가 또 깜빡했네. 미안해. 이렇게 말수는 때로는 선명하게 현실을 인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 어딘가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증상은 점점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사는 이런 증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옆에 앉아 냉장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아줍니다. 말순의 손을 잡아보니 차갑습니다. 예전엔 항상 따뜻했던 그 손이 이제는 왜 이렇게 차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차가워진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엄마, 도시락 사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잡채 도시락이에요. 아, 그래. 고마워. 그런데 당신은 언제 와? 벌써 저녁 때가 다 됐는데. 회사에서 일 끝나면 바로 와야지. 말순이 다시 시계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지만 말순에게는 시간의 감각마저 흐릿해져 있습니다. 낮과 밤,
오늘과 어제의 구분이 모호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우는 점점 지쳐갑니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를 하다가도 어머니가 불이야, 불이야 하고 소리치시면 급히 달려가야 하고 밤에는 말순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해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가면서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새벽 2시에 말순이 시장 가서 장 봐야 해. 당신 좋아하는 북어 사야지 하며 외출복을 입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겨우 달래서 재우긴 했지만 정우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또 나가시려 할까봐 잠들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해. 정우는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의사는 말순의 상태가 점점 악화될 거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현실 인식도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정우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이 되자 말순은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당신하고 부르십니다. 때로는 현관문 앞에 서서 왜 안 들어와 하며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35년 동안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을 기다리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엄마, 아빠 안 와요. 그만 기다리시고 주무세요. 아니야, 분명히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오늘은 야근이 있나 봐. 말순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합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직도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계시는 거죠. 정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날 밤 정우는 침실에서 컴퓨터를 켜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봅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들, 요양원 정보, 돌봄 서비스들을 하나씩 클릭해 봅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모든 게 너무 기계적이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돌봄이 아닌 어머니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엄마에게 진짜 행복을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 정우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함께 노래방에 다니시던 모습, 집에서 함께 트로트를 부르시던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특히 말순은 돌아가는 삼각지나 애인 같은 옛날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그래, 노래야. 엄마는 노래를 부르실 때가 가장 행복해 하셨어. 정우는 무언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로 모든 걸 잊어가시지만 노래만큼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옛날 노래는 최근 일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하십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우는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말순은 또다시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우의 마음가짐이 조금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위한 무언가를 찾아보겠다는 절실한 결심이 섰거든요. 엄마에게 마지막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드리자. 꼭. 정우는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지며 여러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음악 치료, 노래 교실, 실버 케어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살펴봤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대부분이 집단 프로그램이거나 단순한 돌봄 서비스였거든요. 말순에게는 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동창인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는 노인복지 쪽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았습니다. 정우야, 요즘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
감정치료형 서비스라고 해서 단순히 돌봄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주는 거야. 감정치료형이요? 응, 예를 들어 치매 환자분이 남편을 그리워하시면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이 가서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는 거지. 물론 가족들 동의하에 하는 거고. 정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건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추억, 그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것이었거든요. 혹시 그런 서비스 하는 곳 아세요? 직접적인 업체는 잘 모르겠는데 배우들이나 연기자들 중에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연락처 알아봐 줄게. 이틀 뒤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서울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사람은 한기훈이라는 45살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을 가진 기훈은 예상보다 진중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기훈의 차분한 말투에 점점 마음이 놓였습니다. 과거에 드라마 단역 배우로 활동했었어요. 주로 아버지 역할이나 중년 남성 역할을 많이 했죠. 요즘은 이런 개인 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이 목소리를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상태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우는 말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며 특히 옛날 노래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같은 역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는 진짜 도우미인 줄 아시게 해야 하고요. 기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여러 케이스를 경험해 봤지만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노래는 꽤 잘 부르는 편이에요. 트로트도 좋아하고요. 다만 한 가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저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남편으로 착각하시더라도 저는 철저히 프로페셔널하게 일하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게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복잡해지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당 5만 원입니다. 보통 2~3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고요. 주에 2~3번 정도 방문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정우는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불안정하긴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첫 만남이 중요할 텐데 어머니께 어떻게 소개할 건지 미리 정해 두시죠. 정우는 이미 생각해둔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라고 하면서 집에서 노래를 불러드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말순이 좋아하실 만한 설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들 리스트를 적어드릴게요. 돌아가는 삼각지, 애인, 비 내리는 고모령 이런 곡들이요. 기훈은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이 일을 대충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진짜 도우미인 줄 아셔야 해요. 혹시라도 감정적으로 깊이 들어가시려 하면 적당히 선을 그어주세요. 치료 목적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니까요.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카페를 나서며 정우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기훈 역시 나름대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의미 있는 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에게 어떻게 말씀드릴지 생각해 봤습니다. 노래방 도우미가 온다고 하면 분명 좋아하실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피어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 내일부터는 조금 더 행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 준비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기훈 역시 집으로 돌아가며 내일 부를 노래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무대가 아닌 일상에서의 연기, 그것도 누군가의 행복을 위한 연기라니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정우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특별한 분이 오세요. 말수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온다고? 노래방 도우미 선생님이요. 집에서 엄마와 함께 노래를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요즘 그런 서비스가 있대요. 말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노래라는 말에 반응하는 모습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정말 노래를 불러준다고? 옛날 노래도? 네, 엄마가 좋아하시는 노래를 다 아시는 분이래요. 말수는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화장대에서 오래된 립스틱을 꺼내 발라보기도 했습니다. 정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들뜬 모습을 보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노래방 도우미 한기훈입니다. 문을 연 말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기훈의 첫인상이 예상보다 좋았거든요.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예의 바른 인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기훈은 작은 휴대용 앰프와 마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우가 미리 준비해달라고 부탁한 소품들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으세요? 글쎄요. 옛날 노래면 다 좋아해요. 말수는 조금 어색해하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기훈은 자연스럽게 앰프를 설치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노래부터 불러볼까요? 돌아가는 삼각지 어떠세요? 기훈이 노래를 시작하자 말순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정확한 음정에 감정이 실린 창법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고개 위에 서서 바라본 그 언덕 너머로는 말수는 처음엔 조용히 듣고 있다가 후렴구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옛날엔 더 좋았어요. 젊었을 때는 우리 남편이 내 노래 소리 듣고 반했다고 했거든요. 말순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훈은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업무가 아닌 진짜 소중한 추억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다음엔 같이 불러보실까요? 애인이라는 노래 아세요? 물론이죠. 그 노래는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노래예요. 두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 예전만 못했지만 여전히 감정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기훈은 말순에 맞춰 조금 더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아저씨 목소리가 내 남편 같네요. 말순이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기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진정하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불러드릴게요. 2시간 동안 그들은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 목포의 눈물, 타양 같은 옛날 노래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수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기훈에게 차도 대접하고 과자도 꺼내주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네, 꼭 그럴게요. 어머님과 노래 부르는 게 저도 즐거웠어요. 기훈이 돌아가고 말수는 혼자서도 콧노래를 부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기분이 좋으세요? 응, 정말 좋아. 오랜만에 마음껏 노래를 불렀네. 그 아저씨, 참 좋은 사람 같아. 그날 저녁 말수는 처음으로 당신 언제 와?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그 노래 선생님 또 와? 하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조금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건 좋은데 기훈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이틀 후 기훈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말순이 미리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곱게 빗고 평소보다 좋은 옷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으세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저는 뭐든 좋아요. 2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말수는 기훈에게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기훈은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게 노래방이었어요. 그때 제가 애인을 부르고 있는데 옆방에서 듣고 있다가 나와서 말을 걸었거든요. 로맨틱하네요. 그러게요. 그때가 좋았는데. 말순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훈은 그런 말순을 바라보며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할머니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노래를 부르다가 말순이 갑자기 기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기훈은 잠시 놀랐지만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정우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고 기훈도 단순히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정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건 좋지만 혹시 잘못된 감정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날 이후 말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훈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정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기훈이 말순을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했던 기훈도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순수한 미소, 노래를 부를 때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기훈의 가슴을 건드렸거든요. 오늘은 목포의 눈물 불러주세요. 그 노래를 들으면 고향 생각이 나요. 말순이 기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기훈은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목포요. 어릴 때 바닷가에서 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도 그 근처 출신이었거든요. 말순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훈은 그런 말순을 보며 연민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그럼 오늘은 목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노래도 부르고요. 기훈이 기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기훈은 단순한 노래방 기계 대신 기타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감 있는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목포의 눈물 젖은 바람이 불어와 기훈의 기타 소리에 맞춰 말순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진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훈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게 연기인지 진심인지 스스로도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아저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부산이에요. 바다 저도 좋아해요. 그럼 우리 비슷하네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네요. 말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기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45살의 중년 남자가 69살의 할머니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말순이 갑자기 기훈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 이 사람 기다리는 재미로 하루를 살아요. 아저씨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기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줄 몰랐거든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하루하루가 그냥 버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오시고 나서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훈도 모르게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았는데 이제는 뭔가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진짜 감정이 오가고 있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저도 어머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기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냥 일처럼 했는데 이제는 진짜 어머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어머님의 웃음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말순이 기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기훈이 돌아간 후 정우는 복잡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거울 앞에서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모습이었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결심을 하고 기훈을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난 기훈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진지해 보였고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기훈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기훈 씨에게 너무 의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어머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감정 유의가 되고 있어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우 씨, 저에게도 솔직히 말할 기회를 주세요. 뭔 말씀이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감정이 생겼어요. 처음엔 연기였지만 이제는 정말로 어머님이 소중해졌거든요. 기훈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순수한 마음, 진심 어린 웃음, 그리고 저를 기다리시는 그 간절함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게 연기였는지 진심이었는지 저도 헷갈립니다.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기훈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기훈 씨, 이건 옳지 않아요. 어머니는 치매 환자세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상태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에요. 기훈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님이 행복해 하시는 걸 보면 계속하고 싶고 동시에 이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어요.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만두셔야겠어요. 돈은 약속한 대로 다 드릴게요. 기훈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께는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인사드려도 될까요? 정우는 잠시 고민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하지는 마세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도 둘 다 말순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기훈은 마지막 인사를 위해 말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기타 가방을 메고 오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기훈이 빈손으로 온 걸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기타 안 가져왔네요? 네, 오늘은 그냥 인사만 드리러 왔어요. 기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말순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 기훈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머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는 주방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다른 일이 생겨서요.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다른 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한동안은 서울에 못 있을 것 같아요. 기훈은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말순에게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잔혹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언제 다시 와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거짓말이 될 것 같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일이 언제 끝날지. 아, 그래요. 할 수 없죠.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기훈은 그런 말순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없어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우 씨가 잘 돌봐드릴 거예요. 네, 알겠어요. 말순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기훈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것 같아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기훈이 현관으로 향하자 말순이 뒤따라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기훈은 마지막으로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함께한 시간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기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남편 아니어도 괜찮아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 말에 기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순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맑아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한마디가 기훈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저도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기훈이 마지막으로 말순의 손을 꼭 잡고 문을 나섰습니다. 말순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서 기훈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기훈이 떠난 후 말순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조용히 지내더니 점점 더 자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노래 선생님 언제 와요? 말순이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정우는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했잖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말순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안 와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말순이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처럼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기다렸지만 기훈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말순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아무리 달래도 배고프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뭐라도 드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노래 선생님은 언제 와요? 내가 전화해 볼까? 말순이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기훈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면 말순은 더욱 심하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노래 선생님 하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정우는 그런 어머니를 달래느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안 와? 말순이 자꾸 자책하는 모습을 보며 정우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기훈을 그만두게 한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우가 잠깐 편의점에 다녀온 사이 말순이 사라진 겁니다. 엄마, 엄마. 정우는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말순을 찾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치매 환자가 혼자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모든 가능한 곳을 다 찾아봤지만 말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평소에 자주 가시던 곳이 있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생각해봤지만 마땅한 곳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진단받은 후로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와 자주 가던 곳, 그런 곳이 있을까요? 정우는 머릿속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교회, 자주 가던 공원, 그리고 양화진 공중전화 부스. 정우는 갑자기 떠오른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자주 데이트하던 곳이었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군 복무할 때 공중전화로 연락하던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강 근처의 양화진 공원에 도착해 보니 정말로 말순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우가 달려가자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들, 왜 여기 와?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정우는 말순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때 말순의 손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정우가 그것을 주워보니 기훈의 글씨였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기훈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께 제가 갑자기 떠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이 편지가 어머님께 잘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씁니다.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훈이 언제 이런 편지를 써서 어머니에게 전했을까요? 제가 어머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어머님의 순수한 웃음,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연기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말순은 정우가 편지를 읽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뭔가 중요한 걸 듣고 있다는 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우였지만 어머님 앞에서만큼은 진짜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기다려주시고 제 노래를 들으며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제가 연기한 역할은 노래방 도우미였지만 어머님과 보낸 그 시간만큼은 전부 진심이었습니다.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훈이 정말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떠나는 건 어머님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저와 어머님의 만남이 계속되면
더 큰 아픔이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부디 이해해 주세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들려주신 젊은 시절 이야기들, 남편분과의 추억들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평생을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남편분이 정말 부러웠어요. 말순이 갑자기 당신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말순은 여전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른 노래들, 어머님과 함께 웃었던 시간들, 그리고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을 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도 제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기훈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선을 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아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머님,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우 씨가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머님을 잘 돌봐드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어머님이 다시 웃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부르신 돌아가는 삼각지, 애인, 그 모든 노래를 제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기훈 드림. 편지를 다 읽은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기훈을 오해했던 것 같았거든요. 엄마, 이 편지를 언제 받으셨어요? 말수는 정우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언제였는지. 그 사람이 줬나? 기억나세요? 노래 선생님? 노래 선생님. 목소리 좋은 사람. 기타 치는 사람.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 흐릿하지만 아직 완전히 잊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말순을 부축해서 벤치에 앉혔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곳에 왔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이곳에서 기훈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걱정했어요. 집에 가면 그 사람 와? 말순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훈이 다시 올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우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기훈을 다시 만나야 할까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접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말순을 재우고 난 후 정우는 기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기훈 씨, 저 정우입니다. 아, 정우 씨. 무슨 일이세요? 기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편지 봤어요. 어머니가 들고 계셨어요. 기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어머님께 직접 드리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기훈 씨를 오해했던 것 같아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되셨었어요. 양화진 공중전화 부스에서 찾았어요. 기훈 씨 편지를 꼭 쥐고 계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실종이요? 기훈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네, 다행히 찾았지만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기훈 씨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다시 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기훈 씨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아끼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기훈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정말 많이 아파하고 계세요.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운이 다시 와줄지, 어머니는 괜찮아지실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마지막 행복을 빼앗은 건 아닌지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기훈에게서 연락이 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이 울리자마자 받았습니다. 정우 씨, 저항기훈입니다. 네, 기훈 씨. 정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어머님을 다시 뵙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저는 지금 청주에 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어머님을 모시고 여기로 오실 수 있나요? 정우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말순의 상태로 먼 곳까지 가는 게 가능할까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만남 말이에요. 기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공연장에서 만나면 어머님도 덜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집에서 만나면 또 예전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정우는 기훈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새로운 환경에서 만나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공연이 있어요. 청주 노인복지관입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날부터 정우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토요일에 나들이 가실까요? 나들이?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계속 우울해하시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청주에 노래 공연이 있대요. 같이 보러 가요. 노래 공연? 말순의 눈에 조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네, 옛날 노래도 많이 나온다고 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트로트도 있고요. 그래, 그럼 가볼까? 정우는 어머니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며 안도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우는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말순도 오랜만에 외출한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신경을 썼습니다. 머리도 곱게 빗고 좋은 옷도 골라 입었습니다. 엄마, 오늘 예쁘세요. 그래, 오랜만에 나가는 건데 못 입고 나갈 수는 없지. 말순이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청주까지 가는 길에 말순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멀리 나가네.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 갔는지 기억도 안 나. 엄마, 아빠랑 제주도 갔을 때가 마지막 아니었나요? 아, 맞다. 그때가 마지막이었구나. 당신이 정말 좋아했는데. 말순이 창밖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주 노인복지관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극장 같은 공간에는 간단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객석에는 의자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와, 사람이 많네. 말순이 신기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와 함께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운이 나올 때까지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거든요. 오후 2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인사를 한 후 여러 공연진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가요 메들리, 댄스, 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말순은 처음엔 조금 어색해했지만 점점 공연에 몰입했습니다. 특히 옛날 노래가 나올 때마다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한기훈 선생님의 기타 반주와 함께하는 추억의 가요 코너입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끝나자 기훈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기타를 메고 나온 기훈을 본 순간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
말순이 기운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추억의 노래를 부르러 온 한기훈입니다. 기훈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객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확실히 알아봤습니다. 노래 선생님이다. 말순이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말순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훈도 객석에서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순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는 돌아가는 삼각지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불러주세요. 기타 반주가 시작되자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다른 관객들도 함께 불렀지만 말순의 목소리가 가장 크고 간절했습니다. 기훈은 무대에서 말순을 바라보며 노래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애인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 오늘 오셨네요. 기훈이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기훈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말순은 정우의 손을 잡고 기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말순이 기훈에게 달려가자 기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당신 많이 기다렸어요. 말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기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정우는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지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어머님, 제 공연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우리 다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물론이죠. 기훈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그제서야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복지관 로비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순은 기훈의 손을 놓지 않았고 기훈도 그런 말순을 자연스럽게 받아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님이 행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죠. 기훈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주에서의 재회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치매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기훈이 다시 찾아오면서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감정적인 기복이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말순의 기억력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고 이제는 정우도 가끔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요양병원 입원을 권했습니다. 정우 씨, 이제 혼자서 돌보시기엔 한계가 있어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의사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계속 돌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거든요. 어머니께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천천히 설명해 드리세요. 치료를 위한 거라고 하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기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기훈은 일주일에 2번씩 집에 와서 말순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약속과는 달라졌지만 정우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기훈 씨, 어머니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훈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죠.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도 기훈 씨가 오시면 확실히 달라지세요. 노래가 나오면 눈빛이 살아나거든요. 그럼 요양병원에서도 계속 찾아뵐게요. 어머님이 허락하신다면요. 기훈의 제안에 정우는 고마웠습니다.
어머니에게 기운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정우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잠시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 왜? 말순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좋은 치료를 받으시려면 전문 병원이 좋대요. 거기서도 노래 선생님이 찾아올 거예요. 노래 선생님이와 말순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기운이 온다면 어디든 상관없다는 듯 했습니다. 강남의 한 요양병원으로 말순이 입원한 날 기운도 함께 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말순은 기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셔야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 선생님이 와주면 괜찮아요. 말순의 병실은 2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누워서 밖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정우와 기우는 말순이 병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며칠 동안 번갈아가며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떠세요? 기훈이 기타를 들고 병실에 들어오자 말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당신 누구세요? 말순이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기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미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기훈이에요. 어머님과 노래 부르러 온 사람이에요. 아, 노래요? 좋아해요. 노래 불러주세요. 말순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비록 기훈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노래에 대한 반응만큼은 여전했습니다. 기훈은 돌아가는 삼각지를 불러주었습니다. 말순은 노래가 시작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멜로디에 맞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 좋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노래예요. 그래요? 더 불러주세요. 그날부터 기훈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말순이 기훈을 기억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면 언제나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뭘 불러드릴까요? 신나는 노래요. 춤추고 싶어요. 말순이 침대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기훈은 타양을 경쾌하게 불러주었고 말순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날은 말순이 기훈을 남편으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오늘 늦었네요. 기다렸어요. 죄송해요. 일이 있어서요. 기훈은 자연스럽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굳이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노래 불러주세요. 어떤 노래였죠? 애인이요. 그때 내가 노래방에서 부르고 있었는데 당신이 들어와서 말순이 과거와 현재를 섞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기훈은 그 모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정우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기훈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항상 똑같이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기훈 씨, 정말 고마워요. 뭐요? 저도 어머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머님이 행복해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훈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우는 어머니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버 콘텐츠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위한 감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기훈도 그 프로그램의 전문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정우가 말순에게 말했지만 말순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잘 됐네요.
우리 아들 좋은 일 하는구나. 어느 토요일 오후 기훈이 병원에 왔을 때 말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엇을 보고 계세요? 저 나무가 예뻐요. 꽃이 피었네요. 말순이 벚꽃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훈은 말순 옆에 앉아 함께 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네, 좋아요. 기훈이 조용히 봄날은 간다를 불러주자 말순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워요. 기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어머님.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노래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모든 걸 잊어도 노래가 나오면 언제나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있는 한 기훈과 정우의 사랑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